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매시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스매시 그러면 누구나 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매시를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활용할지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스매시도 스매시 그러면 스매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상황, 경기 운영에 따라서는 반 스매시, 스매시에 대한 힘을 100%라고 본다 그러면 50에서 70% 정도의 힘만을 활용해서 공이 꽂히도록, 중간 정도에 꽂히도록 할 수 있는 스매시를 반 스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원점프,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스매시 하는 것보다는 사이드 원점프 쪽에서 포인트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은 옆으로 움직이면서 힘을 많이 실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스매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돼서 득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점프 스매시, 한 번에 떠서 사이드 원점프라고 그러면 그 사이드 라인 쪽으로 움직이면서 스매시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원점프 스매시 그러면 후위 쪽 뒤로 나가면서 정상적인 스텝을 다 줄이고 한 번에 점프를 해서 스매시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점프 스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생활체육에서는 원점프 스매시를 많이 활용을 안 하는데, 그것은 이제 경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점프를 할 때의 여러 조건이 있거든요. 뭐 하체의 힘이나 아니면 허리, 아니면 어깨, 스매시를 최대한 강한 힘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리와 허리, 그리고 그걸 어깨에서 할 수 있는 강한 동작으로 승화시켜서 마지막에 손목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동작이 되어야지만이 원점프 스매시가 됩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만,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훈련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원점프에 대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게임에 활용하는 그런 빈도는 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스매시, 반 스매시, 그 다음에 사이드 원점프 스매시, 우리가 흔히 게임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매시이지만 이거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있는 스매시 그러면 공이 떴을 때, 후위 쪽에 떴을 때 강하게 타구하는, 아래쪽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타구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주로 알고들 계신데, 때때로 스매시라 해도 상대방의 리시브의 균형을 깨기 위해서 강한 스매시도 하지만 간혹 드롭도 하거든요. 드롭. 스매시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드롭을 통해서 상대방의 리시브의 균형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스매시로 연결시키는 그런 타법의 조절도 하지만, 반 스매시, 공이 앞으로 꽂히게끔 조금 더 정상적으로 스매시 했을 때 날아가는 그런 거리를 조금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스매시를 하지만은 짧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 스매시를 하는데, 보통 스매시 리시브를 한다 그러면 후위 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게 일반적인 위치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 스매시는 정상적인 힘으로 가했을 때 날아가는 거리보다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스매시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대 선수들이 반 스매시로 와서 공이 짧게 떨어졌을 때는 같은 파워 있는 어떤 스매시가 아닐지라도 상당히 위력적으로 상대방을 그런 상황을,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힘은 없지만 타법이라고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점프 형태의 스매시는 한 번에 떠서 스매시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점프 스매시가 거의 힘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스매시를 하고 탄력을 받아서 더 많은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원점프 스매시를 하는데, 특히나 사이드 원점프 스매시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스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연결 동작으로 상대 선수가 공을 뺐을 때 그것을 시간적인 부분을 다 생략하고 가장 빠른 동작으로 스매시를 하기 위해서 원점프 형태의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이 사이드 라인 쪽의 방향이기 때문에 사이드 원점프 스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뒤로 나가는 경우라면 어떤 호칭 없이 그냥 원점프 스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점프 스매시가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점프, 나름대로의 어떤 점프의 높이가 좀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균형력도 갖춰야 되는데, 원점프 스매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스매시 그 동작보다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스텝을 밟을 때는 공을 쫓아가면서 공을 우리가 가늠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원점프는 그 동작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균형력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에 균형력과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정상적인 스매시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매시, 대체적으로 스매시에 대한 거는 이제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드렸고, 반 스매시와 원점프 스매시 형태에서 원점프 스매시나 사이드 원점프, 이런 스매시의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서 시범을 보여가며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스매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수반되는 조건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스매시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강하게 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한 스매시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끌어내셔야 되는데, 강한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한 근력, 강한 체력, 강한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지만이 강한 스매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단순한 논리거든요. 근데 스매시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체력에 비해서도 더 많은 힘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너무 그런 스매시에 대한 욕심이 강하면 무리하게 동작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을 이끌어내기 시작하면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위가 허리와 어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어깨에 큰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파워죠. 힘에 비해서 더 많은 걸 끌어내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스매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상대방이 공을 쳤을 때 그 치는 순간 내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 스타트 동작과 스텝이 빨라야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스타트가 늦으면 이미 상대팀이 공을 쳤는데, 상대 선수가 공을 쳤는데 공 치는 것보다 먼저 가서 공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게임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게 우연하게 일치하는 거 빼고는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선수가 치는 그 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스타트를 해주고, 그리고 정확한 스타트에 맞춰서
스텝을 빠르게 해서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다 그러면 일단은 스매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스매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의 위치도 스타트가 늦거나 움직임이 늦어서 공이 떠있는 하늘에 저 천장에 떠있는 공이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더 멀리 날아가고 있는 형태라 그러면 몸이 뒤로 제껴지기 때문에 밀려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매시에 대한 효과는 힘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매시를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조건으로 스타트와 스텝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타트라는 거는 상대방이 공 치는 순간에 준비하고 있다가 공 치는 순간에 1번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생활체육에서는 1번 동작, 2번 동작 그러면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선수들의 경우는 늘 스텝 연습, 푸드웍이라고 해서 이 스텝 연습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기 때문에 굳이 생활체육에서는 특별히 강조를 안 해도 선수들은 알아서 방향을 전환하고 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지만 훈련이 안 된 생활체육 우리 동호인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따로 인식을 하고 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의미에 해당되는 동작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상대가 공 치는 순간에 살짝 스타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스타트가 안 되면 절대적으로 공을 쫓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상대 선수가 공을 치면 하나 동작은 뭐냐면 상대 선수가 공을 치는 순간에 자세를 순간 움츠리면서 앞, 뒤, 좌우 이게 앞이냐 뒤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맞춰갖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첫 번째 동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상대 선수가 공을 쳤는데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치는 순간 상대 선수가 공을 치는 순간에 하나 동작 잡고 스매시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작이 첫 번째 스타트 동작에 맞물려서 바로바로 연결이 됐을 때 스매시다운 스매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을 쳤다고 보면 상대 선수가 공을 쳤다고 보면 치는 순간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 그걸 빠르게 하면 치는 순간에 하나, 둘, 셋. 상대 선수가 공 치는 순간에 바로 스타트가 돼서 다음 동작 그런 연결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의 위치를 신속하게 잡았을 때 그런 조건을 만들었을 때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스타트 상대가 공 치는 그 순간에 맞춰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그 스타트와 스타트가 됐으면 공을 쫓아갈 수 있는 스텝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스매시를 할 수 있는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만이 1차적으로는 스매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스타트 동작과 스텝을 가까이 근접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스타트는 하나 살짝 뛰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다리를 지면에 바닥에 닿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 몸을 움츠리는 무릎을 구부리면서 움츠리는 그런 동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가 공 치는 순간에 하나 하면서 몸을 순간적으로 움츠려서 둘, 셋 다음 동작을 신속하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스텝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 치는 순간에 하나 잡아놓고 공 스매시를 하기 위해서 뒤로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로 다리 동작을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미 저쪽에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는요 이미 공 치는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결국은 스매시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못 잡아요. 정확하게 공 치는 시점을 잡고 거기에 맞게끔 다리 동작을 연결시켜주면 스매시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긴 해도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음으로 해서 스매시를 나름대로의 강한 스매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연결시키면 하나, 둘, 셋, 넷. 여유 있을 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스매시처럼 신속하게 움직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형태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